안녕하세요, 영우님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작가님들과 함께 감상한 연극의 소개를 맡은 우주입니다. 극의 제목은 그 봄 한낮의 우울입니다. 2025년 제11회 무죽 페스티벌의 40, 50대 명배우전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. 김상진 작, 박지호 연출, 극단 꿈의 동지에 이종무, 임정은 배우님이 출연하셨습니다. 그 봄은 마치 오늘 같은 봄이었습니다. 남편 현주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아내 꽃님이 부탁한 방역복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주말이면 늘 그랬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주변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잔소리도 주고받다가 얼굴팩을 붙이고 TV나 봐야 하는 건데 남편이 집에서 못 보던 물건을 발견합니다. 베란다 창문에 걸린 자물쇠. 이게 뭐냐고 묻는데 아내는 영 딴소리만 하고 와서 얼른 밥을 먹으라 하죠. 현주는 불안함에 자꾸 추궁하고 결국 꽃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. 당신 밥 먹는 거 보고 나 저기서 뛰어내릴 거라고. 남편에게 부탁했던 방역복은 꽃님이 스스로 준비한 수의였습니다. 왜 꽃님은 죽고 싶었을까요? 그것도 한낮의 봄날에요. 봄에 우울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내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을 때. 나만 겨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다들 봄일 때 그렇지 않나요? 난 아직 춥고 메마른 계절에 갇혀 있는데 말이에요. 너무도 소중한 것을 잃고 남겨진 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? 그건 아마도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의문이 아니었을까요? 극 중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. 왜 그 일은 그렇게 처리되어야만 했을까? 하지 말라는데도 남편은 술 먹고 들어오면 자꾸 은별이 방에 가서 잠을 자요.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데 감기는 나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. 꽃님은 내가 죽고 나서도 잊지 말고 가습기를 틀고 자라 합니다. 정부에서 인정받은 살균제를 넣었더니 왠지 더 좋은 것 같다고요. 저 불행한 가족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한낮의 봄에 꽃이 지려는 이유를요.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라 내리 울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주저앉아서 고통스럽게 직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. 결국에 꽃님은 자유로워집니다. 내내 갇혀 있었던 집이라는 사막으로부터. 그 우울한 한낮의 봄에 남편과 관객들을 남겨두고 말이죠. 극장을 나오고 나니 저녁임에도 봄 기운이 혼돈했습니다. 누구든 공평하게 감싸 하는 따스함이었지만 저는 앞으로 문득 한낮의 봄에 몹시 울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.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죽을란다, 줄여서 무죽 페스티벌 선정작인 그 봄 한낮의 우울이라는 연극을 막 보고 나왔는데요. 지금 여운이 채 가라앉지 않아서 모두 잠깐 말을 잃은 순간이 있었어요. 그리고 다 울다 나온 얼굴로 나와서 다 껴안고 오래 걸을 수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도 계속 연극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긴 여운을 남겨준 연극에 대해서 작가님의 1분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
꼭 1분이 아니어도 되고요. 더 1분 넘게 해주셔도 돼요. 40대, 50대 배우들의 연기로 이어지는 무죽 페스티벌. 아주 인상적인 기획인 것 같고요. 여기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이제 40대, 50대 배우들로 배우들의 연기였고요. 아주 신비와 베일에 감싸여 있던 김상진 희곡 작가의 작품을 글을 알고 난 이후 10년도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었고, 전체적으로 대사가 참 인상적인 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대사 맛이 좋구나 이 작품은,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그 어떤 필터로 만든 옷을 입은 마치 가습기 필터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 여배우가 가습기 필터 옷을 입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여배우의 이제 좀 각별하게 좀 다가왔고,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 바깥에 봄볕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요. 너무 아름다운 봄 꽃이 피어야 되는데, 그리고 아름다운 햇볕의 계절에 그 가습기라는 어떤 습기, 그리고 거기 걸려있던 아주 아기와 같이 작은 화분, 그 화분의 그 이미지도 좀 인상적이었고요.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작품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. 네. 대본을 구해서 이 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고 싶다라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, 맞아요. 네, 그 정도로 대사의 힘이 굉장했던 네. 작품이었고, 주고받는 대사가, 부부의 대사가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, 네. 이거 간직해야 되는데? 싶은데 다음 대사로 건너가니까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희곡을 지금도 쓰고 계신 우주님의 의견도 궁금해요. 우주님의 작품을 기다리는 1인으로서 궁금합니다. 저는 일단 그 두 부부가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드러나는 어떤 진실들, 그런 부분도 참 좋았지만, 그래서 여러 가지 진실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꽃님이 온전히 모래가 됐었던 사막화를 만들었던 사건은 어쨌든 가습기로 인해서 딸을 잃었었던 그 사건이었을 테고, 연출도 저는 좋았어요. 그 딸 이름을 부르면서 요술봉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둘이 마치 그 퀴즈쇼 하듯이 진행되는 그 부분이 진짜 막 오열을 하지 않을 수 없는, 맞아요. 너무 고통스러워. 맞아. 약간 진짜 머리가 올릴 정도로 그분이 정말 휘몰아쳤었고, 그러면서 끝내 모르잖아요. 꼭 가습기 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안돼 그만, 우리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. 지금도 막 그래서 좀 그런 부분, 좋은 부분들이 참 많았고, 대사도 좋았지만 연출도 참 좋았었고, 저는 특히나 요즘에 이거 그냥 저 혼자 생각했었던 건데, 존재의 옷걸이라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존재의 옷걸이가 다 저마다 있다고.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나의 무언가를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옷걸이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없는 사람의 삶을 딱 이렇게 직접 연극으로 작품으로 본다라는 게
그리고 사실은 작가님의 의도대로 연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뭐 원래 극본이 어떻게 쓰여졌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너무 아프고 잔인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그 표현들을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생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. 네. 또 마지막에 꽃님의 그냥 문을 열고 나가듯이 해서 네, 이제 맞아요. 아이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것처럼 잠깐만요. 네,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진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그 딸, 네. 아이에 대한 그 비극성들을 굉장히 절제를 해요. 네. 이걸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하이라이트 막 퀴즈 하듯이 이제 주고받은 말 속에 아이가 너무 입술이 가려우니까 자기 입술을 물어뜯는 그 부분, 딱 그 부분 하나 나오거든요. 아이가 어떤 고통을 네. 겪었냐에 대해서 얼마나 이 희곡을 쓴 사람이 절제하고 절제했나 하는 것들이 거기서 좀 느껴졌고,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쬐던 가습기 그걸 이제 아빠가 그게 이미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심지어 계속 기침을 하시죠. 딸로 인해 세상을 떠나려고 작정한 아내가 남편에게 회가 안 좋은 남편에게 뭔 이유도 모르니까 가습제 이거 꼭 넣어서 이 살균제 넣어서 사용하라고 그 부분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런 게 놀라운 것 같아요. 그렇게 쓰셨다는 게. 참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 절제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.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. 네, 정말 어려운 거예요. 보통 작가들은 드러내고 싶어. 네, 네. 그게 너무 놀라웠다. 이게 봄이라는 게 사실은 여주인공이 이런 꽃잎이라는 것이 봄이랑 이 제목, 그 봄과 꽃잎이 딱 어우러지는데 사막화됐다라고 하잖아요. 봄은 생기는데 사막,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빨래의 마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. 봄볕. 그 상충된 이미지. 그게 또 확 와닿고, 뭐 앞에서 다 얘기하셔서 제가 말할 건 딱히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굉장히 슬프고, 그 처음에 그 죽겠다라는 얘기, 그 긴장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거,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, 그 비극적인 상황인데 또 웃음을 계속 줘요. 그 말에서. 그래서 저는 이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계속 웃었거든요, 사실은. 그게 굉장히 놀랐어요. 어떻게 이 비극적인 상황인데 대사로 사람을 이렇게 또 웃음을 줄 수 있지? 전면의 주제를 드러내지 숨겨놨다라는 거, 적절하게, 보일 듯 말 듯, 그 지점,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? 훌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. 저는 그 가습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실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여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우울의 끝까지 갈 때는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그걸 지켜본 적은 없잖아요. 띄엄띄엄 본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을 24시간 보고 수십 년을 한시도 눈을 안 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내가 왜 죽고 싶은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고, 그리고 내가 죽은 후를 하나하나 다 당부하는 그것 말고는
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감히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나. 오직 그 시간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까운 일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. 왜 그랬을까? 왜 힘들고 슬펐을까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분들에게 그냥 너무 슬픔의 그 무게와 깊이로 그걸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그냥 옆에서 가족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최대한 들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사 하나하나를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끝끝내 또 하지 못한 말은 뭘까를 생각하면서 들었고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극본이자 연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폴림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, 왜 퀴즈 형식일까 보다가 잠깐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따라가느라 더 생각을 못했다가 방금 좀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니까 퀴즈라는 형식 자체가 그렇잖아요. 굉장히 뭔가 질문이 던져지고, 그러니까 맞추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알고 싶은. 근데 이제 부부 사이에 퀴즈를 주고받는 게 너무 알고 싶은데 이제 또 아는 답과 모르는 답이 그 안에 있고 그게 이제 독자를 그 질문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절묘한 좀 그 형식적인 선택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의 굉장한 특이점 중에 하나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폴림 얘기 듣고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무슨 연극이 너무 특이하잖아요. 딱 시작하자마자 나 죽겠다. 그러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. 뭐지?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긴장감을 끌어가는 형식적 설정이기도 한데 약간 이 작품 전체가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위령제 같은 성격의 작품으로 의도한 게 아닐까? 그러니까 위령제라는 건 뭐냐면 억울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이모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말할 수 없음이잖아요. 세상 어디에도 내 사연과 이거를 도대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억울하고 이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한 억울한 여성이 처음 죽음을 선언함을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그 선언을 한 순간부터 왜 죽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소연하고 표현하고 그런 이제 기회를 극을 통해서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도 두 가지가 또 말씀들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참 어떤 그런 재앙 앞에서 당사자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그 이야기를 건드리기가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게 작가로서 자기가 해야만 해라고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너무 아픈 이야기라 그래서 그렇게 절제하시는 이유도 저는 굉장히 그 사안 자체를 조심히 다루고 또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또 진짜 존중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그렇게 섬세하게 접근을 하신다는 또 생각이 들었고 제가 따님한테 지금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도 뭐 이렇게 기획서 같은 거 글을 쓰기 전 단계에 하는 그거를 작업을 또 하고 할 때 저는 어떤 글의 의도도 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제가 그 단계부터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이게 질문을 해야 됐었던 거예요.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알려주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하면서 이제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이랬었는데 참 많은 질문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
그냥 여자가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요. 작품에서도 현실에서도 여성이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걸 끌어안고 이 이야기를 끝낼 어떤 한 그 인물이 여성이 더 이상 아니었으면 좋겠다. 그냥 그 생각도 좀 매번 들어요. 왜냐면 연극에서도 여자가 항상 많이 죽잖아요. 이야기를 온점이 꼭 여성의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작품들이 많아서 그냥 이 사회에서 여성의 그 역할이 아니 그래도 끝끝내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. 그래서 그 다음에 남자가 미치고 끝나지가 않더라도 어쨌든 살았으면 좋겠다. 그냥 그런데 생각이- 저는 이 연극에서의 그 여성의 복장이라든가 방역복이라든가 약간 끝날 때 그 포즈라든가 네. 이런 것들이 약간 씻긴 같은 느낌?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슬프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그 끝부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막 슬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작가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어요. 저는 그 부분이 그 옷을 왜 흰색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요. 아마도 그렇게 그 마냥 슬프지만은 않으셨던 이유가 저도 물론 작가님의 의도를 다는 모르지만 작가님은 이걸 우리가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그 질문이자 대답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 죽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서 그랬던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셨다면 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. 제가 이렇게 많이 조사하고 알아보고 깊이 들어가 본 바로는 저한테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는 걸 하나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고 바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연극을 보면서 더 슬프고 더 힘든 게 아니라 아 그래 이런 마음이었구나. 내가 몰랐던 이런 마음을 알아서 내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고 싶으셔서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마지막에 죽음도 그냥 처절한 슬픔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들 수 있게 그렇게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마지막에 네. 죽음 속으로 가는 부분이 연출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더 비극적이고 슬프게 할 수 있는데 되게 뭐 담담하다라고 해야겠나? 그렇게 좀 연출을 처리했잖아요. 나가는 거. 네, 맞아요. 물론 그 마지막 이 손을 내미 그 손은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긴 한데 맞아요. 근데 또 참 개인적으로 그냥 여성으로서 여자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별개로 치고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끼는 사람 내지는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을 내 작품 안에 가둬서 너는 살아. 이 자살은 여기서 일어난 일이고. 그 맘 알 것 같아요. 네, 그 맘 너무 알겠는 완전 거예요. 알 저도 것 생각해봤었던 같아요.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우주인 거죠. 여기서 너는 편안해지고 그럼 이곳에서 너는 또 살아가는 거야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. 네.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네요. 그렇게 해서 작품을 통해서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. 그 나는 너무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그 부부가 등장해서 계속 서로 각자 말을 하잖아요. 질문을 던지지만 다른 말을 계속 각자 말을 하다가 그 퀴즈 부분에서는 퀴즈를 내고 맞추잖아. 무다운 합을 내죠. 합을 내잖아요.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, 저는. 근데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그 대화로 그 합을 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어쨌든 너무 슬퍼. 합을 내면서 그게 하이라이트로 확 할 때 아니, 완전 하이라이트였어요. 굉장히 저 좀 감정이 막 저도 같이 그런 것 같아요. 작품 속에서 보면 어떤 가족의 비극을 맞이한 남은 가족들은
그 비극을 외면하거나 맞아.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, 왜냐면 마주 보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부도 계속 일부러 외면을 네, 하고 네, 말을 네. 안 하고 음.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도 일부러 안 하다가 음.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다가 음.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과 그 사건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. 아, 정말 너무 좋았어요. 그냥 너무 좋았어요. 네. 또 볼까요? 네. 좋아요. 네. 우리가 연극으로든 글로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공연 잘 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